자, 일단 우선은 최근에 잭슨이 가자마자 신고식을 거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은 잭슨의 계약 내용이 나왔죠. 40경기 선발을 해야 완전 이적이 가능하다. 6,500만 유로에 팔리는 조건이 그거다. 의무의적 조항이지만 조건부 의무의적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렇게 밝혀졌고요. 여기서 이제 올리 메네스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근데 했던 말들이 폭탄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지금 잭슨 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나머지가 좀 되게 재밌는 멘트가 되게 많아서 다 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잭슨으로 시작을 해서 올리 메네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올리 메네스가 이 인터뷰를 또 어떤 멘트로 채웠는지 이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잭슨 거부터 말을 하자면 이 멘트 실제로 뱉은 멘트고요. 40경기 선발 절대 못 채운다. 와, 이게 신입생한테 들어오자마자 하는 멘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신고식이 세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욕하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되게 재밌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이 방송인 입장, 팬 입장에서는 가십거리를 제공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데, 일단은 멘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 임대료에 관한 내막이 나왔어요. 임대료가 1650만 유로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선수 본인과 그의 에이전트가 300만 유로를 부담했고 바이어는 1350만 유로만 지불한 상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잭슨이 정말 나가고 싶어서 마지막에 본인의 사비를 에이전트랑 같이 쓰면서까지 나가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쿠티뉴가 이랬었죠. 흔치 않은 케이스이면서도 꽤나 빈번하게 가끔씩은 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돈을 내면서까지 나가고 싶었다는 거는 정말 첼시에서 엄청 뛰기 싫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갔던 것일 거고, 여기서 헤네스가 이런 말도 하긴 했어요. 선수를 8천만 유로에 사면 연간 감가상각만 1600만 유로다. 여기서 1300만 유로만 낸 거니까 뭐 훨씬 낫다. 언론에 밝혀진 내용으로는 잭슨이 총합으로 8천만 유로에 팔리는 거라고 지금 막 되게 나오고 있는데, 감가상각으로 보면은 연간 지불 비용은 1600만 유로고 여기서 뭐 350만 유로가 차감된 건데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마지막 멘트 이거는 두 번째 이 문단 이거는 솔직히 별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1년에 이 선수를 사용하는 비용을 내는 게 임대료인데, 이 단가 책정에 관해서 말 나오는 거는 뭐 사그라들기 힘들 거고, 그냥 그 중에서 300만 유로가 이제 에이전트가 됐기 때문에 클럽이 실질적으로 낸 금액이 1350만 유로라는 정도가 이제 좀 많이 바뀐 내용이고, 이게 바이언 팬들이 많이 반가워할 내용이지만 첼시 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첼시가 받은 돈은 1650만 유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잭슨 쪽만 살짝 눈물이 흘려지는, 잭슨 인권 운동회 쪽에서만 살짝 아쉬워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총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신입생 기죽이기, 바이언의 영감님다운 대단한 신고식. 이제 바이언이란 클럽을 팔로우를 하다 보면은 이 구단 내 레전드들이 좀 말을 험하게 하고 심하게 하고 비판을 할 때도 워낙 필터링 없이 많이 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베테랑들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투엘 선임에 관해서도 칸브라쪼가 독단적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바이언 영감님들 그 층하고 그 다음에 이 보드진 사이에 약간 갈등도 살짝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게 이제 투엘이 실적을 못 내서 칸브라쪼가 투엘이 나감과 동시에 같이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바이언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마테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헤네스랑 대척점에 서서 굉장히 서로 논쟁을 벌였던 그런 사건들도 있는 거 보면은 바이언이란 클럽이 원래 이런데, 근데 이 대상이 잭슨이 되니까 되게 좀 신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 내용 밝히기입니다. 이 8천만 유로의 총 딜, 이걸 어떻게 지불이 되냐에 관해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키커 쪽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만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이지 정확한 내용이 명시된 적은 없는데, 근데 헤네스가 뭐 합의된 걸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어쨌든 가장 선두로 나가서 처음으로 계약 내용을 다 밝혔거든요. 좀 많이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헤네스에 관한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일단은 웬만해서는 합의 하에서 이렇게 계약 내용을 밝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헤네스라면 이거를 막 독단적으로 밝힐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봐요. 워낙에 깡이 좋고, 그리고 워낙 공격성이 짙은 원행들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잭슨에 관한 멘트는 이렇게 언급한 게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큰 돈은 잭슨이 40경기를 선발로 나설 때만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 그럼 이 40경기가 얼마나 큰 거냐, 이거를 우리가 또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올리세가 41경기 선발 출장이래요. 애초에 분데스리가가 시즌 경기 자체가 프리미어리그보다 월등히 적은, 왜냐면은 뭐 리그 경기도 4경기가 적고 리그컵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건 알고 있었지만 40경기라는 거를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한다면 올리세가 41경기 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게 40경기 출장이 아니라 40경기 선발 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경기 수라서
그런 조건이라서 첼시도 그냥 어차피 판매를 못할 것 같으니까 임대료라도 세게 땡기자 뭐 이런 마인드였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이언도 애초에 살 생각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냥 불상사를 대비해서 이 정도의 조항만 해놓은 거지 웬만해서는 잭슨이 다시 첼시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잭슨도 이걸 알고 갔겠죠.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갔는지 좀 더 나중에 인터뷰가 나오면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적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색다른 정보를 얻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적인 언행을 했잖아요. 잭슨에 관해서도.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새끼냐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애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 설명을 한다면 저는 바이언의 페레스라고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되게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기 밑에 소개 문구에 나와 있듯이 40년 넘게 바이언과 함께한 전설의 행정가고 회장직을 지금 내려놨을 뿐이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요. 회장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40년 동안 1979년부터 2019년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2019년부터는 명예회장 그리고 부이사장을 계속 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권 하나하나가 구단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회장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정치 같은 거지. 분명히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군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그리고 왕처럼 영향력이 커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일단 선수로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유망주 시절에 굉장히 핫했고 재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근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결승전에 출전했을 때 무릎 인대 파열 때문에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고 24살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재활에 매진을 했는데 계속 안 풀리고 뭐 임대 가고 했지만 안 돼서 27세 젊은 나이 은퇴를 해서 그래서 27세에 무려 바이언의 이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구단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뭐 27세라고 한다면 당연히 적은 나이니까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27세에 이제 이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당시 바이언이 엄청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련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어떻게든 해결했어야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분데스리가의 패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바이언 하면은 당연히 독일을 대표하는 클럽이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높고 저는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위대한 축구 클럽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곳에 대표로 나와서 이제 상황을 해결했어야 됐는데 빚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당시에는 M개 그러니까 메넨글라트바흐랑 함부르크한테 대권도 내주던 시기였어서 성적도 성적이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 사람이 미국 클럽 스포츠들 이거 운영 벤치마킹 때려가지고 수입의 다변화 다각화를 추진했다고 함. 이게 뭔 말이냐면 수입 구조가 너무 한 곳에만 매몰되어 있고 너무 제한적인 수입 구조를 띠고 있어서 바이언이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힘들었냐면 당시 바이언의 이 수입 구조가 매치데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수입 구조라고 합니다. 무려 전체 수익의 85%가 매치데이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경기장에 비 온다 아니 뭐 경기장에 무슨 일이라도 있다 뭐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관중석 텅텅 비고 적자 세게 맞아버리는 천재지변의 바이언의 이 수입이 완전히 결정되어 버리는 좀 이상한 구조가 되고 좀 능동성이 떨어지죠. 팬 기반의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수익의 안정성에 관해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띠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부터 해결하고자 해서 어떤 거랬냐면 첫 번째로는 주변 기업들과의 스폰서십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두 번째로는 구단 팬샵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시 유럽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다고 해요. 완전 당시에 그 상황을 회고했던 헤네스의 인터뷰가 따로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바이언이 대표적으로 우표나 엽서 쪼가리 같은 것만 팔던 상황이었대요. 조그만 매장 이거 하나 끝. 근데 뭐 미국 농구야구 팀 가면은 구단 전용샵에서 막 티셔츠, 스카프, 모자, 가방, 유니폼 이런 거 다 팔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 이거 왜 안 팔지? 싶어가지고 이거를 수입해온 사람이라고 하고 이 바이언의 케이스, 이 울리 웨네스의 결단을 통해서 이 펜샵 문화가 다 퍼져서 지금도 첼시나 뭐 레알이나 토트넘이나 뭐 맨유 이런 데 가면은 구장 앞에 메가스토어 있잖아요. 그 기반을 세운 사람이 이제 헤네스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TV 중계권의 중요성을 빠르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약간 등한시대였던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매치데이 수익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전체 수익의 85% 정도에 육박했었는데 이거를 15에서 20% 정도로 하향을 시켜요. 이 27세의 젊은 행정가가 이걸 다 해가지고 정상 궤도로 복귀한 바이언이 전설을 써내려갔고 빠르게 말하자면 뭐 헤네스 현역 때 들어올린 트로피가 8개고 그다음 헤네스가 이제 보드진 때 들어올린 트로피가 이제 40개 이상 헤네스가 보드진으로서 부임한 전과 후가 얼마나 많이 나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21세기에 들어서도 다른 명문 구단들이 적자에 힘들어할 때 1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면서 뭐 바이언의 매출은 33년 만에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딱 이제 회장직을 맡고 나서 이게 전 세계 구단 중에 2등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바이언 다 먹여 살린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한 게 많아서라도 어떤 말을 내뱉어도 뭔가
다 반대 세력이나 무시한다거나 그런 게 좀 적어. 깡따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본인의 모든 것에 관해서. 물론 횡령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탈세 논란이었나? 예. 탈세 논란 때 2013년이었는데 4월쯤에 있었던 논란이죠. 4월쯤에 있었던 논란 때 막 갑자기 객체 오피셜 떠가지고 이게 다 묻어져 가버려서 페네스 이 사람 양아치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근데 페네스가 예전에 도르트문트가 엄청 힘들어할 때 200만 유로 대출 그냥 무이자로 해줬던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독일 현지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경영자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 흑막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인터뷰 전문을 이제부터 봐야 될 텐데 잭슨에 관해서 말을 했던 거 그 연장선으로 밑에 어떤 내용들이 쫙 있냐면 바이언은 이적 시장의 승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스쿼드는 매우 강하며 11월에 3명의 선수를 공짜로 얻게 될 것. 이게 뭔 말이냐면 이토 히로키, 그다음에 알폰소 데이비스, 무시알라 등이 장기 부상으로부터 복귀하는 상황이에요. 저때 예전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뭐더라? 그러니까 체인벌린의 복귀는 새로운 영입가도 같다? 클럽이 말했던 발언? 그냥 그런 것과 비슷한 류의 발언인데 근데 이적 시장의 승자라는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이번 시즌 바이언이 무시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뭐 어디 거절당하고 여기한테 뺏겼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승자라는 코멘트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이게 2주부터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일단 비르츠 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르츠 비싸서 안 샀어. 1.5억 유로라면 절대로 안 데려왔을 거야.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바이언 측에서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거절당한 게 아니라 거부한 거다. 비싸서 안 샀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냄새나는 구석은 뭐가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에벨하고 콤파니는 말이 맞았거든요. 얘를 데려오기 위해서 비르치를 설득하기 위해서 근데 페네스랑 비르치랑 얘기했을 때 이 콤파니랑 에벨로부터 들은 내용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비르치를 못 데려온 게 페네스의 트롤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여론들을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을 했고 뉴캐슬은 9천만 유로에 거의 산 것 같더라 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볼테마데 구매권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말하기로는 그거 축구 아니야. 그거 모노폴리 게임이지. 이게 뭔가 축구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건전한 소비가 아니라 이 새끼들 이상한 짓 했다. 어떤 말까지 했냐면 슈로스 알레에 말을 올려놓고 거기에 어떤 쉐이크가 등장해서 사버리는 꼴 아님?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부루마블 같은 게임인데 저 슈로스 알레라는 게 부루마블로 따지면 다른 유저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어쩌다가 비싼 곳에 걸려버려가지고 거기 있는 건물들을 다 사야 되는 상황에 비유한 것 같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캐슬이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버리니까 지들이 패닉바이 한 거 아니냐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좋은 짓이라도 볼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근데 이건 약간 동의하는 게 볼테마데는 저는 전부터 말했지만 패닉바이라고 말은 하긴 해요. 왜냐면은 기존에 나왔었던 언급됐던 가격들에 비해서 비싼 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실력을 떠나서 물론 지금은 국가대표 실적 때문에 뭐 사람들이 볼테마데 거품이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뉴캐슬에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봐야 아는 거고 아직 공식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금액 책정에 관해서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적 시장 보면 대충 시세가 나오잖아요. 볼테마데 건 같은 거는 솔직히 나는 패닉바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인정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해학적으로 재밌게 이렇게 좀 말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했던 게 1월에도 보강할 수 있다. 이적 시장은 한 번이 아니다. 우리는 1월에 또 다른 이적 시장이 열린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유럽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더 멀리 갈 기회가 있다면 1월에도 보강할 수 있다. 그럴 자금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건 그냥 노멀해요.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이 다음이 존나 웃기거든요. 다음부터 갑자기 남을 까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남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클럽이죠. 그리고 뭐 클럽 그 이상의 클럽이라고 팬덤들을 말씀하시고 자꾸 영입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바르사라는 예시가 있다. 무조건 영입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가 바르사다. 그들은 결국 12억 유로의 빚을 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뭐 에벨 단장은 바이언의 에벨 단장은 영입을 하고 싶었겠지만 우리는 재정 상황을 봐야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게 뭔 얘기냐면 저 12억 유로 빚이라는 게 쿠뎀그 사건 부터 해가지고 솔직히 그때 바르사의 소비 구조가 건전하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저도 이제 많이 말을 했던 내용인데 맨시티나 레알처럼 이적 시장을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필요하면 사고 안 필요하면 안 사는 게 힙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힙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언은 솔직히 그런 스탠스를 취할 만한 구단인 건 팩트야. 왜냐면 클럽의 파워가 워낙에 세니까. 근데 바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상에 비해서 좀 너무 급급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영입 타율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선수 나갔다 그래서 계속 사고 누구 나갔다가 계속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구단이 많이 휘청거린 것도 있어서 코로나 타격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 이적 시장 스탠스에서 영입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예시가 공격적이고 언행이 공격적인 건 맞지만 저는 이 내용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FSG를 팬들이 욕할 수밖에 없는 거는 팬들은 이적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들로부터 시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입을 많이 해야 좋은 이적 시장으로 평가를 하긴 하지만 때로는 영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한 것 같은
같아가지고 저는 좀 공감이 많이 가는 문구긴 한데 바르사 팬들한테는 뭐 어떤 저항을 받을지 좀 기대가 되고. 근데 이 에벨 언급을 했잖아요. 뭐 에벨은 영입을 하고 싶었겠지만 우리는 재정 상황을 봐야 한다. 뭐 실제로도 이번 이적 시장이 끝나고 에벨이 사임을 한다라는 찌라시도 돌긴 했는데 그건 결국엔 찌라시였다고 합니다. 그냥 사실이 아니래요. 뭐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하고. 근데 그런 찌라시가 돌았던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페네스랑 에벨하고 입장 차이가 좀 많이 달랐다고 함. 에벨은 지속적으로 페네스한테 계속 이제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을 요청했는데 페네스가 계속 거부를 때려버려가지고, 회장은 아니긴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황 정치처럼 워낙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 저 사람이 거부를 때려버리면은 진짜 영입에 못 나서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일화도 있냐면 이번 여름에 콤파니가 페네스 자택으로 찾아가면서까지 계속 추가 이적 자원 보강 요청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바이언은 페네스한테 계속 가가지고 뭔가를 요구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아직까지는 띄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내부 실황이 그래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일단은 합의한 내용으로는 페네스가 말하기론 콤파니가 이번 시즌 유망주들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이언의 캠퍼스 유스거든요. 라마시아나 라파브리카처럼 캠퍼스도 이제 유스의 이름인데 바이언 캠퍼스의 수준이 높긴 해요. 그래가지고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유망주들한테 기회를 주는 시즌으로 본다는 것. 왜냐면 캠퍼스에서 나온 유망주들 최근에 뛰고 있는 거 보면은 명문 클럽도 많이 갔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언 스쿼드 1군 내에서 칼도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지르크지 닮은 선수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이번에 그 프리미어리그로 임대를 갔었는데 그런 애들 수준 보면 굉장히 잘해서 뭐 그럴싸한 전략처럼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영입을 안 한 이유를 완전히 대변시키진 못함. 유망주 위주로 가는 것 인정하는데 영입을 조금 더 했어야 됐다라는 게 지금 바이언 팬들의 평가고,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페네스가 이런 말도 합니다. 본인의 간섭에 관해서 말을 해요. 감독, 프로인트, 에벨 서로 뭐 협력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 나랑 뭐 루메니게, 하이너 같은 그런 할아버지들, 영감님들 이런 사람들도 간섭 안 하고 싶어. 우리도 뭐 놓고 싶다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그 다음 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상황이 잘못되고 있는 거 보면 뭐 어쩌겠음. 간섭해야지 슈발.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멘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냥 어디까지나 간섭인 거지 자율적인 이런 결단들에 관해서는 충분히 존중한다는 걸 티내고 싶었던 거겠죠? 아마도. 그리고 지금 상황과는 큰 연관이 없긴 한데 이런 멘트도 뱉었습니다. 이것도 좀 웃긴데요. 내가 구식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4백에서 3백 하는 거, 이거 전환하는 거 나 이해를 못하겠다. 이 문구만 보면 이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누군가를 향한 시위 같아. 나겔스만이 너무 많은 변화를 줬다고 생각한다. 나는 좀 구식인 것 같다. 나는 전혀 이해 못하겠다. 이번에 슬로바키아 원정 가가지고 독일이 충격패를 거뒀는데 2-0 패배인가? 그리고 최근에 나겔스만 독일팀 성적이 좀 안 좋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이언에서 안 좋게 바라봤던 나겔스만이 왜냐면은 바이언에서 충격적이긴 했으니까 퍼포먼스가 기대치에 대비해서 많은 걸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연봉도 되게 높았고, 그 다음에 바이언 쪽에서 나겔스만 많이 밀어줬거든요. 근데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약간 신랄하게 까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겔스만을 타겟팅해가지고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페네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되게 제 뭐 됨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사람 맞아요. 진짜 위대한 인물이라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소화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잭슨 발언부터 바이언의 내막까지 지금까지 뭐 페네스였습니다.